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 중에 구내염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교대 근무하면서 자주 걸렸던 병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 근무자들도 아마 걸렸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대 근무자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다뤘긴 했는데, 재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교대 근무 직군이 교대 근무가 뭡니까? 주간 야간을 번갈아 한다는 거죠. 생산직, 그리고 보안업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시설관리, 그리고 경찰, 소방, 그리고 교정, 교도관 이렇게 있네요. 넓게 보자면.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교대 근무가 몸에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몸이 안 좋은지는 몰라요. 뭐 교대 근무가 2급 발암물질이다 라고만 알고 있지, 어떤 질병이 걸리고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사실 교대 근무를 경험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몸이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교대 근무자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업체에 따라, 일하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교대 근무 오래 하면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큰 병 걸린다기보다는 짜잘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 오래 하신 분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족저근막염. 이거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생산직에서 특히 걸립니다. 족저근막이 뭐냐면요, 여러분 발바닥에 보시면, 발바닥 이렇게 만져보시면 발바닥 안에 뭔가 말랑말랑한 게 있어요. 젤리 같은 느낌들은. 그게 족저근막이에요. 깔창 느낌 난 발바닥을 만져보시면, 우리가 이제 발을 밟을 때, 어디 이제 우리가 지면을 닿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게 족저근막이 있기 때문에 흡수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몸 안에 깔창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걷거나 서 있다 보면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발에 뭔가 불날 듯이 아파요. 발에 누가 라이터 불로 찢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족저근막염을 걸렸었고, 교대 근무 하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걸려봤을 거예요. 이게 아마 택배 상하차 하신 분들 족저근막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상 선수 중에서도 족저근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마라톤 선수들이 은퇴할 때 요것 때문에 은퇴해요. 이 족저근막염. 보통 이제 오래 서 있고 하루 왼종일 걸어다니고 서서 하는 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왜 생산직이 많이 걸리냐? 생산직이 하루 왼종일 서 있습니다.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서 있지 않아요. 거의 앉아 있고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도 호출 아니면 순찰할 때 아니면 거의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업체 시설관리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되고, 경찰, 소방, 교정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 소방, 교정도 출동할 때만 뛰어서 움직이지, 그 외의 경우는 차 안에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근데 생산직은 하루 왼종일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근무자들 최대의 적이 족저근막염. 요것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내염. 네, 구내염 많이 걸립니다. 교대 근무자들이 구내염 굉장히 많이 걸려요.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서. 네, 교대 근무자들도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내염이 뭔지 아시죠? 입안에 입천장이나 이제 입안에 살이 벗겨져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거. 엄청 따갑죠? 이게 좀 심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물 마실 때도 힘들고. 특히 물 마실 때 찌릿찌릿거려요. 아시죠? 이게 뭔지. 그리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거 한 번 나오면 거의 일주일 가거든요. 네. 저도 방송할 때 구내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구내염 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스트레스, 두 번째는 피곤해서 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거나. 네. 보통 교대 근무자들은 피곤해서 납니다. 왜냐?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잠을 제때 못 자요. 특히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 퇴근하잖아요.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냥 눈만 감고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야간 방 꼴딱 새고 일해서 아침에 퇴근을 했을 시에 깊은 잠을 자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당연히免疫力이 약해지고 또 피곤해요. 그리고 계속 야간을 이제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그 피로가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입술이 터지는 거예요. 구내염이죠. 그래서 구내염이 뭐 일할 때마다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입에 두세 군데 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군데 나는 것도 아픈데 두세 군데 나면. 예. 이게 아마 다른 게 아닐 겁니다. 교대 근무하면서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을 아예 안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긴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야. 중간에 안 깨고 푹 자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네. 특히 나이 먹으면요, 수면 시간이 작으면 무조건 생겨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잠을 조금이라도 작게 잔다거나 아니면 간헐적으로 잔다거나 새우잠 자면 무조건 생겨요, 이거. 거의 대부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고혈압. 네. 교대 근무하신 분들이 혈압이 안 좋아져요, 혈압이. 그래서 이제 생산지 채용할 때도 혈압 검사 굉장히 빡빡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 수치가 140 넘어가 버리면 안 뽑아주는 경우도 있죠. 네. 교대 근무하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해봤을 거야. 다 해봤을 거예요, 교대 근무자는. 한 새벽 되면 뭔가 머리에 피가 몰리는 기분. 이런 경험 많이 봤어요? 머리 관전호유 쪽에 피가 한 곳에 모이는 기분. 그래서 머리가 띵하는 기분. 그런 기분 안 느껴봤습니까? 야간에 일할 때. 갓 출근할 때 말고, 일을 한 분기점, 그러니까 뭐 저녁 한 8시쯤에 출근해서 한 새벽 한 2시, 3시 되면. 뭔가 가만히 있는데, 피가 가운데로 몰리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뭔가 좋은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 야간 근무하면 이걸 굉장히 자주 느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피가 몰리잖아. 그럼 머리가 띵해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몸에 약간 힘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경험 자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뇌출혈, 심근경색. 이건 좀 자주 걸린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40, 50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다 이거예요. 뭐 고혈압도 있겠지만 고혈압과 이게 뇌출혈이 연관돼 있거든요. 고혈압이 심하면 이게 와요. 요것도 오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보통 과로로 돌아가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경찰 같은 경우에도 50대에서 과로서 많이 돌아가시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요것과 기인한 요것 때문에 많이 돌아가세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다른 생산직 근로자도 사업 시대 되면 이거 터지는 경우 봐. 일하다 갑자기 터져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좀 이거를 4주 걸린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좀 위험도가 높아요. 예. 특히 교대 근무할 때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 때문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 심장이 탁 막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만 그런 느낌 드는지 모르겠는데 교대 근무 오래 하면 현기증이 더 많이 나. 빈혈기도 더 많아지고 눈충혈도 많이 되고. 예. 그래서 교대 근무하신 분들 이런 고질병이 있다 보니까 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훨씬 잘해야 돼요. 약도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 교대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보약 같은 것도 좀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즙 같은 거. 오래 일하신 분들 즙 같은 거 드시거든요. 뭐 배즙, 양파즙 같은 거, 마즙 같은 거 많이 드시거든요. 그거라도 먹으니까 좀 나은 거지. 그거 안 먹고 그냥 있잖아요. 그냥 나는 건강하다는 마인드로 버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아는지 있는 교대 근무 버티려고 담배, 술로 버틴다고 들었네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저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건 버티는 게 아니라 몸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예.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러다 훅 갑니다. 특히 담배, 술이 요걸 더 빨리 오게 만들어요. 담배, 술이 이걸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뜨려요. 왠지 아세요? 뭔가 몸에 이상 징후가 또 못 느끼게 하거든요. 특히 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이제 만성으로 드신 분들은 신경계가 약해져가지고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오는데 그걸 감지를 못해. 그래서 갑자기 정말 몸에 갑자기 뭔가 큰 변화가 왔는데 못 느껴가지고 병원 못 가가지고 돌아가시거나 다친 경우 많아요. 특히 간경화 같은 거. 술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술을 자주 먹잖아. 그러면 몸에 신경이 있죠. 몸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어. 몸이 신경에서 반응을 줘요. 몸이 이상하다. 쉬어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반응을 주는데 술 같은 경우 위험한 게 술은 신경기를 많이 치신다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술 기운에 막 넘어지고 하지. 그건 안 아프잖아. 술 먹고 막 넘어지고 뭐 주먹으로 벽 치고 해도 안 아픈데 왜 자고 올라면 쓰나미처럼 아프잖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술 먹을 때 못 느껴 이게. 예. 아픈 걸 못 느낀다니까. 근데 자고 일어나서 깨진다.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막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일하면서 술, 담배 만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몸 관리 더 잘하셔야 돼요. 예. 몸이 재산 아닙니까? 몸 다치면 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제때 챙겨주시고 웬만하면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